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림 시설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늘 그렇지만 저하고 하는 문제풀이는 이론 시간에 배운 것 여기다 적용하시는 최종 점검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가림 시설이 시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지만 또 그만큼 베이직,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네. 여러분은 이론 시간에 비가림 시설 배우신 것과 오늘 그것을 문제풀이로 적용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한 단계씩 더 들어가니까요. 시설 종합, 네 가지 시설을 위한 거 오늘 기초, 오늘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가입 금액 산정할 때 포도, 대추, 참다래 세 가지 비가림 시설 중에서 참다래 빼놓고 포도, 대추 비가림 시설은 공동보험 조항 떠올리셔야 되겠죠? 80에서 130% 정도 가입하면 무조건 무슨 보험? 전부 보험으로 보겠다. 일부 보험이 없는 거예요. 비례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 두 가지. 제주달가입 평가, 실손보상. 네, 떠오르셔야 되고. 자, 하나씩 볼게요. 5단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한 줄풀이 먼저 도전 마시고. 첫 번째, 가입 금액. 첫 번째, 가입 금액, 그다음에 보험가액 제시되면 땡큐, 제시 안 되면 우리가 계산, 그쵸? 근데 사실상 비가림 시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가액의 가입 금액이 얼만큼 설정됐니?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전부 보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계산을 위해서는 1단계에서 보험가액 계산은 사실상 불필요해요. 네. 가입 금액이 없네요. 네. 그럼 우리 계산하면 되죠. 자, 무슨 평가? 제주달가입 평가. 아유, 얼마나 쉬워요. 가입 면적이 1000 가입 금액 곱하기 구조체 피복제. 과거에는 포도 제곱미터당 포도 비가림 시설은 제주달가입 시설비가 제곱미터당 18,000원, 대추는 19,000원 이렇게 이론서에 실려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는 내용이니까 네.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18,000원이네요. 네. 여기에 80에서 130, 즉 최소, 최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소니까 80%. 그럼 어떻게 되죠? 1800000 곱하기 0.8 14400 000 맞죠? 네. 가입 금액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보험 가입 금액 계산 끝났고요. 자, 두 번째, 2단계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액, 제주달가입 평가. 하지만 수리복구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180일 내 수리복구의 의사통지가 없었다 될 수도 있죠. 네. 안 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득을 본다, 보험으로. 오케이? 그럼 시가로 평가해야 되니까 감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제주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감가는 경과 년수. 몇 년 지났니? 자, 년 단위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업용 시설물만 월 단위 감가, 나머지는 다 연 단위예요. 년 미만 월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1년 11개월, 그냥 1년, 네. 2년 1개월, 2년, 네. 경과년수 곱하기 경영 감가율이에요. 경영 감가율이 직접 제시가 됐네요. 네. 제시가 안 됐어도 우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1 마이너스 잔가율은 20%, 그럼 나머지 80%가 1 마이너스 0.2가 내용연수 기간에 떨어지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만 우리가 암기하면 경영감가율은 뭐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경영감가율 8%. 그럼 이 시설 구조체의 내용연수 수명은 몇 년이에요? 내용연수 제시되지 않아도 10%, 10년이죠. 10년. 네. 10년 동안 80%, 1년에 8%. 자, 경과년수도 직접 제시가 됐어요. 근데 제시 안 됐어도 지금 사고 발생해서 손해액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설치부터 지금까지 1년, 2년, 3년 연 단위로
자, 그러면 이거는 2년 동안 8%씩 떨어졌으니까 감가가 16% 됐겠네요. 0.16. 오케이. 자, 제조달가액 손해액이죠. 보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더라. 분손이니 전손이니에 따라서 여기는 피해 면적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면적으로 제시될 수 있고 가입 면적의 몇 %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자,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가치, 손해액. 오케이. 여러분 그냥 계산 마시고 항상 의미를 떠올리세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와 우리가 피복제를 조사했죠. 비가림 시설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골조, 구조체와 피복제, 우리 용어의 정리 떠올리시고 구조체 손해액 그러면 400제곱미터에 12,000원인데 이게 지금 구조체 제조달가액이죠. 여기에 감가를 해야 되니까 아까 0.16 끝났네요. 네. 자, 피복제 아까 지금 이 계산한 거는 이제 구조체 감가율이죠. 피복제는 여러분 고정감가. 자, 고정감가라고 나오면은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1 마이너스 0.4 하면 끝이에요. 네. 피복제 손해액은 어떻게 되죠? 피복제는 전손이네요. 1000제곱미터에 6,000원 제조달가액에 1 마이너스 0.4 고정감가. 수리복구가 완료됐다 하면은 요 감가만 안 하면 끝인 거죠. 네. 구조체 손해액과 피복제 손해액을 합치니까 763만 2천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3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3단계 보험금을 구하는데 이때 보험금을 우리는 목적물 보험금이라 하기로 했어요. 네. 시설 자체의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보험금.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비용 손해가 있으면 4단계 비용 손해 계산해서 5단계 합산해주면 최종 지급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가장 기본이에요. 비용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끝이 되겠죠. 자, 목적물 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시설마다 정해져 있더라. 그런데 농작물 쪽 세개 시설은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즉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그다음에 비례 보상 하세요, 마세요 이거예요. 자기 비례, 가축재해보험 쪽 넘어가면 축사, 가축 순서가 바뀝니다. 비례, 자기 항상 인식하세요. 근데 얘는 전부 보험이래잖아요. 일부 보험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감만 하면 됩니다. 목적물 보험금은 자기 차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가림 시설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해서 전부 보험이니까 원래 한도인 가입금액 한도로 비손자가 이렇게 암기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한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목적물 보험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손해액 계산됐고 가입금액 아까 계산했고 자기부담금만 알면 끝. 자, 자기부담금 단지당. 단지 내에 보험 목적물 중에서 손해 입은 목적물이 있다면 다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거예요. 단지당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원래 1동, 2동, 3동이 있으면 동별로 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단지 단위로 합산. 근데 이거 다시 배분도 했잖아요. 이렇게 합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단위로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동별로 배분하기도 하더라. 단지 단위로 제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물론 비가림 시설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동별 어쩌고 동별로 평가한다 있지만 이 문제가 나온다면 농업용 시설물에서 하시면 되고 나오기 가능성이 높고 비가림 시설에 나와도 농업용 시설물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자기, 단지당, 또 하나 뭐 있죠? 자기, 사고당, 단지당, 사고당. 단지당은 목적물 전체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물론 피해가 발생한. 네. 그다음에 사고당은 뭐예요? 한 사고당 한도가 있었어요. 위아래 한도. 최소 한 사고에 이만큼은 차감하고 최대 2 이상은 못 차감한다. 그렇죠?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인지 피복제 단독사고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어요. 사고당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죠? 만약에 비용 손해가 있다면 우리 자기부담금 손해액이 10%잖아요. 그건 이미 다. 네. 그 손해액에는
목적물 손해액도 해당되지만 비용 손해도 해당되더라. 네, 오케이. 그럼 일단 비용 손해 있는 데서 다시 보시고 그럼 자기 부담금 일단 손해액이 10% 지금은 목적물 손해액만 있어요. 손해액 계산한 것의 10% 구조체 피복제 같이 피해봤죠? 그러면 한도. 자, 여기서 여러분 자녀 자기 부담금이 얼마죠? 100에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자녀 자기 부담금 내에서 만일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든지 비용 손해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차감해야 한다면 차감하면 되는 거죠. 자녀 한도 내에서 2단계에서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손해액이 10% 목적물의 손해액과 비용 손해액에 합쳐서 10% 근데 한 사구당 100만 원이란 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목적물에서 먼저 차감, 2번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먼저 차감, 3번 저는 손대잔 다 모든 시설 차감하지 않지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손대잔 차감하실 분들은 3번 손대잔에서 차감, 자녀 내에서. 이 순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손대잔 먼저 차감할래. 남은 거에서 목적물 차감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 자,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5점짜리 문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비가림 시설, 손해,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한도, 비손자가 하신 다음에 이제 비손자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은 놓쳤지만 여기 태풍 피해 만약에 사고 원인이 화재라면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죠? 화재위험보장 특약을 가입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 화재 사고가 났다면 자기부담금은 없죠.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참달의 비가림 시설. 여러분은 보험 가입 금액을 포도, 대추, 비가림 시설처럼 하지 않고 계약자 고지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결정한다. 네. 제시가 되겠죠. 그거는. 네. 가입금액 제시가 됐고요. 1단계 가입금액, 가액 사실상 불필요. 자, 2단계 손해액 계산하면 됩니다. 자, 손해액 계산할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수리복구. 네. 된 거는 너무 싱겁잖아요. 그쵸? 네. 잔가율 20% 적용은 경련감가율 할 때, 그러니까 경관연수 경련감가율.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서의 잔가율은 경련감가율 계산할 때 무조건 20%, 1-0.2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손해액 계산해 볼까요? 손해액이 아까는 면적으로 제시됐는데 여기 이렇게 제시됐네요. 네. 우리는 구조체 손해액, 자, 30% 피해봤대요. 제곱미터당 11,000원. 제주달가액이죠? 자, 여기에 감가를 해야 됩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수리복구 안 됐으니까 감가, 시가로 보상하죠. 아예 제시가 됐네요. 자, 아까는 똑같은 표현이 뭘로 제시가 됐죠? 경련감가율 8%라고 제시가 됐잖아요. 1-0.2. 즉 80%가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경과연수가 2년, 사고 설치부터 사고 시점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경련감가율 8%가 2년 동안이니까 아까랑 똑같죠. 0.16. 구조체 손해. 피복제 손해 2,000제곱미터에 50% 피해봤고요. 6,000원. 자, 고정감가는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다. 그냥 0.4. 왜 자꾸 고정감가가 나오냐면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에 1년짜리. 요거는 40% 고정감가예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하지만 제시가 될 겁니다. 고정으로 해라, 뭐 해라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액이 계산이 됩니다. 얼마? 손해액이 얼마 나오죠?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우리는 구조체와 손해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 가시면 여기에 이제 부대시설 손해액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시설 손해, 이건 부대시설 손해액. 네. 자, 손해액 합계가 9144000 나왔어요. 손해액. 그러면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목적물 보험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목적물 보험금, 여기는 비용 손해까지 있죠. 손해액은 원래 목적물 손해액, 비용 손해액, 그쵸? 네, 두 개가 여긴 다 있는 케이스. 일단 목적물 보험금, 여기 4단계도 있겠구나. 자, 목적물 보험금,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에서 이 손해액을 제조달인의 시간이 이 차이일 뿐이에요. 자기를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끝이잖아요. 손해액 아까 9144000 자기 태풍이네요. 자기 차감 하죠. 네. 10% 손해액의 10% 91만 4,400원 끝이죠. 한도에 들어오잖아요.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고 30, 100 그 한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자기부담금 끝났고 가입금액 3천만 원. 목적물 보험금은 이게 끝. 근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자녀 자기부담금. 왜요? 얘가 있잖아요. 한 사고당 자,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 이때의 손해액은 목적물 손해액과 비용 손해 합친 얘기. 근데 한도가 있죠? 1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감 순서가 있어야 돼요. 1순위가 목적물 차감. 남은 거 내에서 비용 손해에서 차감. 그럼 100만 원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144000 빼면 아이고 잘못했네요. 네. 9144000 85,600원 나오네요. 자녀 자기부담금이 85,600원. 그럼 여러분 앞으로 비용 손해가 얼마가 제시가 되든 금액이 이게 800이든 500이든 자녀 자기부담금 85,600원만 차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4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4단계 목적물 보험금을 계산했으니까 비용 손해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비용 손해는 잔재비, 그다음 손대잔, 기타야 뭐 항상 전액이니까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되고. 자, 잔재비 지금 4에 1 하는 거죠. 잔재비, 잔존물 제거 비용. 여러분 또 실제 시험에서 잔재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 2, 3 있잖아요. 1, 비용 자체의 한도 잔존물 제거 비용 80과 80만 원. 손해액의 10% 9144000 80만 원이네요. 네, 80만 원. 이제 나중 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거 그냥 바로 생략하셔도 되는 거죠. 바로 그냥 비교하시고. 두 번째, 계산하셔야 되겠죠? 똑같아요.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며 그러면 비, 손, 자, 간데 이 가입금액 한도 이런 거는 비용 손해에서 비교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액, 비용 손해액 80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만 하면 되네요. 자기부담금 손해액이 10%라면서요. 얘도 손해액이에요. 얘 10% 8만 원. 자, 자녀 안에 들어오죠. 오케이. 그럼 이제 자녀 자기부담금이 얼마 남았죠? 이 단계에서 5,600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5,600원. 네, 여러분 단위 꼭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말고 어찌됐든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80에서 8만 원 빼니까 72만 원. 자, 3단계. 비용 손해 1, 2, 3.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만 가입 금액 한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 손해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이거 얼마 나오나요? 9144000 마이너스 9144000 8 229600 229600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72만 원. 얘는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손해 방지 비용이 없다면 이 값이 최종 지급보험금.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829600. 네, 맞죠? 네. 계산기 실수하면 여러분도 참 그렇죠. 네. 그러면 829600 72만 원. 손방비가 없으면 이게 지급보험금 끝. 자, 손해방지 비용 볼게요. 똑같이 1, 2, 3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손해방지 비용. 그러니까 50만 원이었나요? 50만 원. 50만 원. 첫 번째, 비용 자체의 한도 없죠. 50만 원. 해가림 시설만 20만 원 한도 있어요. 시설 중에서. 제가 우리 농금원 이론서 24년도 기준으로 비가림 시설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 나와 있는 거. 비가림 과수가 오타 있는 거다. 비가림 시설은
그로부터 한두 페이지인가 두세 페이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질문 많이 하시니까 체크하시고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 수정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비용 자체에 한도 없어요. 두 번째, 계산해야죠. 저는 모든 시설 똑같이 차감 안 합니다. 하지만 비가림, 해가림은 농금원 이론서에 규정이 없으니까 난 차감할란다 하시는 분도 전 둘 다 맞다라고 봐요. 예전에 가축재보험 손대장 차감하지 마세요. 쓱 들어오고. 그리고 1, 2년 있다가 다시 농업용 시설물 차감하지 마세요. 손대장에선 쓱 들어오고. 저는 비가림과 해가림도 몇 년 안에는 바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네. 자, 근데 차감 안 하실 분은 저처럼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계산이 없잖아요. 자기 비례인데 자기 차감 안 하고 비례 안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총 한도도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 2, 3를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만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 거죠. 하실 분들은요. 50만 원에서 자부담 10%예요. 5만 원 차감하려 하는데 남은 게 얼마예요? 5,600원이잖아요. 그럼 5,600원만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결과값에 차감을 한 것이든 안 한 것이든 더해주면 끝. 더해주면 끝.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 풀이는 네. 여러분 이제 5단계 다 이해하시면 저절로 나중에는 네, 이해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하시면 막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특히 가축 쪽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비가림 대추 비가림. 이제 1단계에서 5단계. 네, 1단계 가입 금액 또 제시 안 돼 있네요. 네. 2,000 곱하기 19,000원. 제주달가 평가. 항상 기본은 그거예요. 19,000원 곱하기 0.8. 최대면 1.3. 이 시설 최소 최대 구하는 게 예전에 다 기출이 됐었어요. 지금은 약간 수준 낮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자, 두 번째 손해액. 손해액 구하기 전에 여기 화재가 딱 눈에 띄네요. 그럼 마음 편하죠. 자기 부담금 없는 거니까. 네. 손해액. 수리복구 완료했대네요. 아이고 또 마음 편하네요. 그럼 제조달가액으로. 그러면 2,000 곱하기 구조체 80% 피해받고요. 가입시와 동일하대잖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 그러면 14,000원. 구조체. 여기서 끝. 감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피복제 손해액. 자, 구조체 손해조사 기억나시죠?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피복제는 피해 면적. 네. 그냥 풀이하지 마시고. 네. 자, 피복제 2,100% 피해받네요. 곱하기 5,000원. 감가 안 하니까 손해 끝. 손해액합계 3,240만 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자, 일단 세 번째 손해액 구했으니까 이제 목적물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네, 비용 손해 있으니까 4단계에 다 있어요. 목적물 보험금 비손자가 손해액 3,240만 원. 자기 하려고 했더니 화재네요. 땡큐.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을 최소 가입했어요. 최소. 그랬더니 30, 400, 000. 그럼 이제 보험금 얼마 나오죠? 네. 원 꼭 쓰시고. 자, 이렇게 했더니 보험금이 여기서 딱 잘라지네요. 최소 비율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다 있네요. 기타는 뭐 계산할 거 없고. 네. 자,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부터 1, 2, 3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 150만 원. 손해액이 10%. 손해액이 얼마예요? 3,240만 원이었으니까 324만 원. 150만 원이구나. 오케이. 2 뭐예요? 두 번째. 계산해야죠?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잖아요. 150에서. 자기 비례인데 비례 안 하고 자기도 없고 그럼 150.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1. 세 번째. 총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3,240만 원. 아니 3,040만 원이죠. 네. 3,040만 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150만 원, 가입금액 한도 3,040만 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최소 비용이다. 또는 피해 면적이나 이렇게 손해액이 크다. 그러면 아, 이거 한도 걸리겠구나. 여기서도 한도 걸리고 3단계에서도 총한도에서도 걸리고. 오케이? 네. 자,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과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 이건 뭐 화재 사고니까 자기 차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금액 죄송합니다. 그 금액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비용 손해할 때 1, 2, 3에서 3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이 가입 금액에 이거 한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 보험금에서는 안 해도 되나? 네,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상 3단계 목적물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은 우리가 전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에 따라서 우리 제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잖아요. 그쵸? 전부에는 어떻게 하죠? 손해액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뭐 비가림 시설을 예로 들게요. 가입을 한도로. 그쵸? 원래 한도의 가입. 초과 보험은 가입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헷갈리시면 그냥 작은 거 한도.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하고 가액을 한도로. 그쵸? 자, 일부 보험이면 비가림은 뭐 지금 전부 보험만 인정하기 때문에 비례를 안 하지만 비례를 한다 치면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하고 얘를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로 즉 가액분의 가입 금액으로 하고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고 2단계는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사실상 갑자기 배신감 확 드는 말씀 드리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비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왜 비교를 안 해도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가액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1,000만 원. 자, 전손 났어요. 그냥 화재로 해볼게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부보험이에요. 1번 전부보험. 그러면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가액도 1,0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자, 손해액이 얼마죠? 손해액. 전손. 보험가액이죠, 뭐 1,000만 원. 손해액 1,000만 원. 자기 차감 없다고 그냥 칠게요. 네. 그 다음에 전부보험이니까 가입을 한도죠. 가입 이퀄 가액 이퀄 1,000만 원. 넘을 수가 없죠. 한도 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차감하거나 분손이라면 더더욱 한도를 넘을 수가 없죠. 자, 초과보험이라면요. 초과보험. 전손이에요. 1,000만 원. 마이너스 자기 없다 치고 가입이 가액을 초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작은 거 한도죠. 작은 거 가액이잖아요. 1,000만 원. 넘을 수가 없어요. 분손이나 자기 차감하면 더더욱 마찬가지고. 자, 일부 보험이라면요. 손해액. 자기. 비례한대요. 가입이 가액의 일부란 얘기죠. 예를 들어 가액이 1,000만 원인데 가입을 800만 원만 해놨다 칠게요. 오케이? 여기 0,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거 그냥 아예 없는 거 치고 자, 얘를 가입을 한도로 가입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 한도로. 맞죠? 네. 약분되잖아요. 넘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단계 목적물 보험금을 계산을 할 때 제가 전부 초과 일부 보험의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거 한도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많은 문제집을 보실 때 이거 없이 그냥 손자비 이거로 끝나는 풀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축사 쪽으로 가시잖아요. 농작물 3개, 그 다음에 가축, 이건 상관없어요. 비교 안 해도. 축사 쪽으로 가시면 비교를 해야 해요. 아주 정말 문제를 지저분하게 낸다면 여기서 걸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실상 목적물 보험금에서 축사 제외하고 이거 비교 불필요하구나. 하지만 이해하자. 두 번째, 축사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목적물 보험금 단계라고요. 비용 손해에서도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이 10%한 거, 자기 부담금 여기서 이거 한도하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두 가지. 네. 자, 우리 비가림 시설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이제 내용 다듬어 봤고요. 그다음 살짝 팁도 받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두 걸음 더 나가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